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먼저 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짝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공론센터 장선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선철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야생조류에서 AI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금 농장에서는요, 축산 차량과 외빈에 대한 출입 통제해 주시고 방역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9만 명입니다. 구독자. 와. 오늘 라디오 시사 팀에서 낮에 회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공약을 할지 가닥을 잡았습니다. 90만이 되면 바로 100만 공약을 발표하도록 100만 명에게 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다 쏴요. 네? 100만 구독자에게. 왜 이러세요? MBC 망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유, 우리 저기 신앵커님이 따로 하셔야죠. 고도의 전술입니까? 네. 자, 오늘 뉴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곽상도 무죄 민심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논평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실 그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별도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저희 이제 뉴스 신세계가 사실상 어제의 후일담 특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뇌물수수 혐의 관련된 어제 1심 무죄 판결 오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일단 뭐 야당 정치인들은 비판이 많았는데 원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일제히 지금 침묵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에서도 매일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수사 이걸 거론을 했었는데 왜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사안 관련해 가지고는 공식 브리핑이 없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기자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끝나고 미디어오늘 기자가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했는데 그동안 대장동 로비 사건도 단죄하라라고 했던 입장에서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양금희 대변인의 논평 목록을 쫙 확인을 해봤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라를 비롯해서 뭐 여러 논평들을 냈습니다만 그중에서 곽상도 전 의원 판결과 관련된 논평은 없었고요. 박정아 대변인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부대변인단까지도 관련 논평이 제로였습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 어제 저희 그 방송에서도 하이킥에서도 함께했는데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굉장히 강한 논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수사나 공소 유지를 열심히 안 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오늘 사설 제목이 법리 따라 따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냐라고 이제 못을 박으면서 재판부의 이런 논리라면 이해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어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화가 나죠. 예.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있지만 솔직히 저도 이 부분만큼은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판사의 잘못인지 검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걸 유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 검찰의 입증 책임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그냥 같은 식구였던 곽상도 전 검사, 전 국회의원을 봐주기 위한 수사였는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와 주의를 탈탈 터는 것처럼 제대로 수사했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왜요? 아니 이 수사팀 저기 문재인 정권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팀 했잖아요. 네. 이렇게 무능력한 수사팀을 이렇게 수사하라고 50억 클럽 수사하라고 했으니 제대로 수사가 됐겠어요? 대장동... 검찰의 최고의 에이스들 수사팀 특수통 수사팀 다시 투입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특검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장동 특검. 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좀 봐주는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 쪽에서는 좀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불멸의 신성 가족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법조 카르텔을 칭하는 명칭을 좀 꺼냈는데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라고 비평을 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그 검사의 급판사다라고 하면서 이러면 사법부마저 이러면 국민이 어디를 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고 검찰 출신이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 선택적 무능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 들어선 다음에 바뀌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바뀌었어요. 아니 김태우 부장이 50억 클럽 이거 하는 네. 팀은 안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가요? 네. 이재명 팀만 바뀌었군요. 네. 이재명 팀만 싹 이재명 그냥 팀은 싹 바꿨어요. 에이스들로 싹 바꾸고 이 50억 클럽 팀은 안 바꾸고. 검찰 수사팀 재편하고 대장동 시즌 2를 시작했다. 네. 뭐 이런 기사가 네. 올 초에 이 팀은 안 바뀌었다. 많이 작년 7월달에 이미 났네요. 근데 말씀하세요. 어쨌든 뭐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대장동 이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주요 인사 중에 첫 번째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다가오게 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 그 분석입니다. 파장, 이 판결의 파장, 네. 이거를 많이 가늠해 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장동 수사에 앞으로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꼴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 빠진 것처럼 헛도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측근들에게 준 돈은 결국 이 대표에게 준 것이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왔는데 재판부가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이걸 통해서 이 대표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결혼했으니까 독립생활을 해서 곽상도 씨에게 준 걸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면은 경제공동체라는 법리 내지는 논리를 만든 게 소위 최서원 씨, 개명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공동체 법리 논리를 만든 게 윤석열 한동훈 팀이었어요. 그 뭐 혈연 관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지인 뭐 잘 아는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쪽은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데 혈연지간인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진상, 김용과 이재명 관계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몰라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도 좀 느끼고 알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틀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백현동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한 4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한다. 네.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대장동과는 다르게 백현동은 완벽한 증거가 있다. 이걸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만배도 입을 다물고 있고 정진상, 김용 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잘못이 있어. 뭐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런데 돈이 오고 갔다라는 사실을 못 없어요. 밝혀내잖아요. 그러니까 백현동으로 방향을 확 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검찰로서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근데 그 오늘 그 보도 보고 재밌게 제가 느꼈던 거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 소환해서 백현동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 한 거 그렇죠. 갖고는 증거 목록 정리도 안 될 거거든요. 또 소환하면 되지. 뭐. 예, 다른 그러니까 거. 또 소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시리즈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소환할 작정인 것 같은데요. 엊그제 압수수색 해놓고 백현동은 증거가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좀 증거 분석도 아직 안 끝났을 텐데 어쨌든 간에 성남시청은 봐봐요. 유동규 씨가 예.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랑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아주 절친하고 뭐 횟집에서도 만나가지고 우정이 아주 돈독하다 이런 식의 증언이 갑자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백현동 증언으로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전화하고 뭐 만나고 하는 정도도 경제 공동체 내지는 뭐 정치 공동체 내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그 부정을 그렇게 칼같이 자르면 되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판결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5892님께서도 예. 국민의힘 공식 논평이 없다니 역시 화가 난다는 장성철 소장이 참 보수네요라고. 네, 보수 평가를 참칭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참 보수입니다. 이런 청취자 질문도 있습니다. 3929님, 신 변호사님, 그럼 사법부는 정영학 녹취록을 절대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믿을 겁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은 말하자면 분명히 뭐 돈을 병채 아버지가 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은 안 믿은 거예요. 예. 근데 또 특정한 부분은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 부분은 블러핑이었다. 아니 근데 정말 저 분노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법조인들은 자기네 관련된 법조인들 관련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가 구체적으로 막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네.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나오고 뭐 박영수 전 특검도 박영수 나오고. 특검 나오고 최재경 중앙지검장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몇 번씩이나 막 되뇌이면서 쓰면서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왜 제대로 조사 안 할까? 화가 난다. 그렇게 화가 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또 큰 분란이 됐습니다. 네. 전당대 컷오프 여론조사 오늘 마감하고 내일 발표하는 거잖아요. 10시에 네네. 발표. 예, 근데 펜앤마이크 보수 인터넷 매체죠. 여기에서 김기현 1위 과반 득표율은 미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돼가지고 안철수 선본에서 또 화를 내고 비판하고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믿기가 어려워요.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오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일단 좀 상황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예. 아직 이제 투표 마감이 안 됐었던 시점, 이제 오늘 오후에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가 김기현 1위라고 이제 타이틀을 넣은 보도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를 인용을 했는데 8일에서 9일 실시되는 컷오프 여론조사 중간 집계에서 김기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지금 투표가 마감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이 곧바로 좀 사안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발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익명의 당직자를 인용해 익명의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언론 보도를 가장한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요. 김기현 캠프 측에서는 우리 캠프를 특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문제가 있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또 못을 박았는데 그만큼 이번에 이제 발표되게 될 내일 오전 10시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이 중간 결과가 실제로 이제 본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 캠프가 다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은 우리 공직선거법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론의 현재 바로미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여론조사여야 되는데 오히려 여론조사가 여론을 이끌어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 여의도 썰은 어떻습니까? 여러 썰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미. 다 모른다, 아니다,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뭐냐면 6,000명 여론조사를 2,000명씩 세 군데에서 하고 세 있거든요. 군데 회사에서 하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 관계자 말이 맞으려면 자 중간 집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군데 여론조사 회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일이 진행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죠. 당에서 근무해봤지만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펜앤마이크가 국민의힘 관계자 누군가는 통화했겠지만 네. 그 관계자의 개인적인 내피셜 음. 를 그냥 보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기현 측이나 뭐 안철수 측이나 천하람 측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다른 들은 얘기 없냐고 그래서 모른다 이거는 나도 들은 것도 없다 네네. 그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도 네. 뭐 물론 일반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 전당대 선거인단 명부 확정된 거 보니까 네.
도저히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특성들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구 통계학적 맞아요. 특성.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여당 비대위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이제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책임 당원 숫자가 78만 6천여 명 정도 되고요. 일반 당원이 이제 4만 3천여 명 정도, 그리고 대의원이 9천 명 가까이 좀 되는데 다 합치면 그동안 이제 공언해왔던 대로 83만 9,569명, 그러니까 8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휴, 숫자가 많네요. 이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별 분포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이제 수도권이 37.79%로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이 21.03%, 부산, 울산, 경남이 18.64%니까 대구, 경북과 부울경을 합친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40% 가까이 좀 되는 걸로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부울경, 영남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전, 세종, 충청 14% 정도, 강원도가 이제 4% 정도, 제주 1%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남과 수도권이 결정하는 선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이 이제 조금 더 확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5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50대가 25.56%, 60대가 29.24%, 70대 이상이 12.8%이기 때문에요. 과반을 넘는 인원이 이제 50대 이상의 그러니까 고연령층에 좀 집중이 돼 있고 10대, 20대가 7.78%밖에 안 되고요. 30대는 10.3%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언해왔던 거에 비하면 이 연령 분포로 봤을 때는 젊은 층의 분포가 여전히 조금 낮은 편이다. 한 18% 정도, 20, 30대가 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발표가 안 된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네. 성별. 성별. 네, 남자가 그러네요. 60%, 여자가 40% 정도. 아, 음. 6대4.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 여론조사랑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에서는 비율이 10% 정도 올라갔고 영남권은 10% 정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야, 개혁 성향의 당원이 늘어났어. 천하람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할 거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할 정도면 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아,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국민의힘 혼나줘야 돼. 국민의힘 개혁해야 돼. 내가 당원에 가입해가지고 꼭 한 표를 행사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령이 뭐 조금 젊은 사람들 늘어났고 수도권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야, 천하람한테 유리할 거야. 아니면 개혁성의 당원이 많아졌어.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다 가입했을 거예요, 당원으로. 네, 네. 그러니까 수도권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인구 분포 대비 그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런 분포를 놓고 봤을 때, 네. 천하람 그 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컷오프에서 살아남을 네. 사람이 누구일까? 그냥 뭐 저기 전망을 해보면 지금까지 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네. 김기현, 안철수 이 두 분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이따가 조경태 의원님 인터뷰가 나오시니까 우리가 조경태 의원님은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황교안, 천하람, 조경태, 윤상현 이분 중에서 두 분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것은 네. 황교안, 천하람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내일 이제 컷오프 4명,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해서 발표는 하는데 일단 순위라든지 득표율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본 경선 진출자 이름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우리 임경빈 작가님한테 네. 얘기해서 우리 신장식 뉴스 하이킥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설, 2설, 3설, 4설 막 돌아다녀요. 고소는 뭐 알아서 선거 임경빈 작가님이 당원당규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당하시고 변호사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변호해 주세요. 그럼 되지. 네. 오늘 잠시 후에는 조경태 3부에서 조경태 후보와 인터뷰하고요. 내일 그 천하람 대표 후보와 발표 나고 내일 인터뷰 있어요? 3부에서 또
네.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원들 여론조사를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대선 때는 57만 명 정도였고 지금 84만 명이란 네. 말이에요. 네. 30만 명이 안 되게 좀 늘었잖아요. 네. 이 당원 표심 객관화된 데이터로 지금 처음 나오는 걸 거예요. 네.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고 정말 여기에서 진짜 우리 그냥 여론조사처럼 안철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지 천하람 후보는 과연 3등을 할 수가 있는지 김기현 후보가 1등 할지 이런 것도 정말 너무 관전 포인트가 많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또 보게 되잖아요. 이분이 워낙. 근데 웹 포스터를 올려놨는데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해서 앞 글자에다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더라고. 이런 캠페인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앞 글자 빨간색 어디다가 했을지.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조금 메시지를 수도권 어제 오늘 보니까 수도권 중부권 승리 안철수밖에 없다.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중부권에서는 안철수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거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은 내 얼굴로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년 총선은 안철수 얼굴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또 한 소리 들을 수 있다. 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진 분석이 되던데.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정무수석이 대놓고 하는지. 아니 그 말 말고 그 안철수 수도권 승리 이 얘기가 윤심에 거스르는 말 아닌가. 되게 거스르는 말이죠.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총선 치르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야. 그냥 나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좀 결이 다른 얘기하는 것은 또 분노를 자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 너무 집중해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 누가 내면 그렇죠. 누가 될지 정말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네 명이 그만두면 그냥 바로 비대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장제원 의원과 윤핵관들이 미는 사람과 네. 현실적으로 당원들이 인지도를 통해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하기 좀 달라. 네, 여론조사 결과 쭉 나온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일 컷오프에 만약에 네, 8명. 윤핵관들이 미는 사람들이 컷오프 통과를 못하면 이거 4명을 우리 사람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계획도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수진 지켜봐야 의원 돼요. 정도가 상위권 5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윤핵관이 미는 특히 뭐 이용 후보. 이용, 그다음에 이만희, 예. 박성중. 박승주 아니고 누구지? 하여튼 이 3명을 김기현 후보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지금 데리고 다니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컷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오늘 이용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는 상하 관계다. 이거는 덜 심한 말이에요. 어제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정말 창피합니다. 독립생계를 꾸리시면 그 연대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총선 패배에도 그러면은 책임이 면제가 되나?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 결혼을 해서 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책임을 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도 되게 또 국민의힘만 비판했네. 예, 그렇군요. 민주당 비판할 기회를 주세요. 네네. 그런데 어떡하나. 이상민 탄핵 후폭풍. 여기서 비판하세요. 이상민 탄핵 후폭풍.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이제 공식 입장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의회주의 포기다였는데 그거에 이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익명 발언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자 의회 독재와 같다. 이런 발언이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 나왔고요. 이상민 장관도 어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국회가 이제 권한 남용을 했다는 취지로 좀 들리는 이런 얘기고요. 대통령실의 이 입장을 받아서 오늘 국민의힘도 대부분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의회 독재 혹은 대선 불복 이런 단어들을 꺼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하게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도 어떻게든 새 정부의 흠집을 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총선 때 국민들의 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총선 결과 불복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얘기가 안 나오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기 어렵다 아이템상. 그래서 이 탄핵 부분도 민주당을 네. 비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결국에는 법률적인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 탄핵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네.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거는 기각될 거예요라는 전망을 좀 많이 내놓더라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헌법 34조와 재난안전법 위반을 했어라고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의하면은 네. 결국에는 탄핵이 남발되면 안 된다. 어떠한 법률적인 위반을 갖고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국정 운영을 훼손할 수가 있고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탄핵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된다. 이러한 결정문에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단 하루도 그 행안부 장관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탄핵이라는 부분이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네. 민주당 쪽 취재를 좀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좀 불리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다만 지난번에 이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었는데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무시를 했었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뒤에 올 후폭풍까지 이제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지금은 없는 상태다라는 게 좀 민주당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이 이제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게 이제 헌법재판은 직권주의라고 해서 당사자주의, 즉 김도우 위원장이 검사로서 소추위원으로서 뭘 막 주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심판 범위조차도 직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2부에서 바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박주민 의원 연결되시면은 그죠. 네. 배지 좀 이제 그만 좀 배지 너무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예, 양복에. 네. 그리고 그분이 벌써 끝이에요. 예. 그거는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방송에서 물어보기는 뭐하고.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 뉴스 신세계 진행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